오늘 국회의사당 앞 담장에요. 술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화환들이 쭉 늘어섰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퇴장을 대하는 지지자들의 이런 모습,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200개만 지켜주고 200개 하면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야. 200개는 유지하시고 또 오신 분 편집시키고 또 가져가지고 또 오신 분 투표를 하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다니면 안 돼요. 힘들어 안 돼요. 200개로 헌신으로 지키신 것으로 예를 있으니까. 아, 야, 이렇게 많이 오는데 200개야? 아이고, 꽃이요. 품절돼가지고 구분을 못해서. 품절돼서.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이 화환들, 그제부터 속속 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낸 거여서 그게 대부분이어서 국회 측에서 이걸 치우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은요, 이게 지지층에서 정식으로 집회 허가를 받고 오늘 하루 동안은 화환을 쭉 전시를 하기로 하는 모양이에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화환을 보내서 어떤 지지의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거, 또 조화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반대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많은 한동훈 이 전 위원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 온 지 한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준 강렬함이라든지 또 이 보수 지지층들 내에서는 어떤 그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화환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국회 앞에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게 원래 이제 집회 신고 안 되면 바로바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 신고가 되면 프랜카드나 화환은 일단 하루는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뭐 집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몸을 많이 상해서 일단 좀 본인이 좀 몸을 좀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분간은 뭐 이렇게 정치권에 나올 일은 없을 테지만, 어쨌건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등판 시점도 저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그 화환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단어가 동료 시민이었습니다. 이 동료 시민, 한 전 위원장이 평소에 자주 썼던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저희는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연대라든가 동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 시민이란 말을 평소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총선에서 패배한 그런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응원 화환을 보내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일각에서 한동훈 책임이론 굉장히 거세게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반작용을 봐야 될까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뭐 그 홍준표 시장 이전에 그야말로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실신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싸워왔다는 데 대해서 우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싸잡아서 홍준표 시장이 개에 빗대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부분이 더 말하자면 마음을 더 상하겠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과 동정론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너무 일관되게 동료 시민들하고 저렇게 오니까 그래서 뭐 국민의힘 무슨 개양당원 일동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슨 팬클럽 회장이 몇 개 보내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오히려 저는 좀 걸렸어요. 좀 더 예.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다양한 표현으로 뭐 일산에서 누구 아빠 뭐 이런 그게 동료 시민 아닙니까? 그렇게 또 개양 동료 시민, 두바이 동료 시민 이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뭐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전에도 뭐 법무부 장관 때도요. 뭐 이런 팬덤 현상을 이미 좀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를 정치권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도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모습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일단 소외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꽃바구니 뭐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제가 화환을 우리 법무부 청사 앞에다 쭉 도열시킨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무튼 장관이 청사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이더만요. 저거 말입니다. 저거요, 저거 지금 보여드리는. 저거는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저렇게 배달되지 않아요. 저거는 갖다 놓은 겁니다.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저희가 뭐 긍정적인 면을 부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회에 이런 화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현상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화환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질투나서 그랬다. 내 좀 봐도. 홍준표. 내 좀 봐도 질투나서 그랬다. 아까 이제 김영주 의원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좀 대신 좀 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 뭐 질투나서 그랬겠습니까? 예. 홍준표 시장이 검찰로도 한참 선배고요. 나이로도 한참 선배고 정치 경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오선 의원에다가 도지사 2번 했죠. 지금 현역 그 대구 광역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질투나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홍준표 시장이 질투나서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비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내심과는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 특히 보수층,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홍 시장이 질투하니까 저런 식으로 견제를 갖다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말을 갖다가 뱉는 순간 특히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공인들은 그것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특히 SNS에 어떤 글을 올릴 때 이것이 내 진의와는 다르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올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노련한 노회한 그 홍준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글을 갖다 올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저런 화환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화환이 자연스럽게 홍준표 시장과의 그런 문제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 시장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한 글쓴이가요. 주변에 시장님을 좋게 평가하던 인물들도 왜 이렇게까지 한 위원장한테 세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라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내 말이 맞을 것이다. 여태 그래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냄비 근성은 버려야 한다. 그것 때문에 보수 우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께 먼저 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홍준표 시장이 언제 내 말이 맞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잘 기억나지가 않네요. 무슨 뭐 말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제 이번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처가 있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권의 원로인 홍준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잘못 따져서 너 지금 이미 뭐 비대위원 사퇴했는데 너 이제 얼씬거리지도 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 이번에 고생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뭐 힘을 뭐 일단 우리 내자. 이런 것들이 옳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 지지층들이 저렇게 화환을 보내는 게 이 보수의 원로로서의 홍 시장의 행태, 그 언행, 이게 너무나 어떤 본인들의 마음속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그걸 냄비근성이라고 또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홍 시장이 왜 이럴까? 이 뻔히 아실 텐데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 좀 이번에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가 여권의 어떤 대선 주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번 총선도 경험해 봤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예. 즉 지지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음에 상처를 뿌리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과연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예. 홍 시장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2달 뒤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릴 겁니다. 여전히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유현정 위원님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쉼을 가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당권 주자 적합도를 물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44.7%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여당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라는 질문도 같이 이 여론조사가 물어봤는데 68%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란 답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야당에서 보시기에 이 여론조사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그 화환이라든지 이런 팬덤 현상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계로 다시 복귀하는 시점은 사실상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역시나 여전히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공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홍준표 시장이 하는 말은 물론 화법 자체는 굉장히 거칠긴 하지만 그 의미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기록적인 참패였습니다. 보수 정당 입장에서 여당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일당을 뺏긴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과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과연 차기 총선이라든가 차기 대선에 수권 정당으로서 다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국민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 기간 내내 2조 책임론과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뻔한 주제만 가지고 총선을 치렀죠. 만약에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다면 이 총선 결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참패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선에 대한 국민의 민심과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 이게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김재섭 당선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시기야 어떻게 됐든 좋은 정치인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선거 패배 이후에도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력하게 지지율 1위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은 뭐 정치적으로 몰락수순을 걸었던 것과 좀 다르게 오히려 지금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수층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노고들을 좀 알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군요. 그리고 반대되는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되려면 더 낮은 곳으로 가야겠구나. 수사받아야죠.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장에
또 나타나게 되면은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안철수 이제 대권 국면이 되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안철수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긍정 평가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 조국 대표라든지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혹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바라보셨습니까? 아니 저런 분들의 의견을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일단은 자기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잘 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본인의 첫 번째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대선 주자로 뛸 것이냐 아닐 것이냐. 만약 뛴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논리로 이번에 참여하는 게 좋은지 마지막에 하는 게 좋기. 이번에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서 실제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어요. 지방선거에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리고 전당대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텀이냐 다음 텀이냐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냉정하게 보기에는 가장 이제 공포스러운 것이 지금 정도 나와 있는 열렬한 팬덤, 즉 40% 지지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라져 있는 1, 2년 동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자기 공포, 네. 그런 것을 떨쳐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좋지, 실제로 40% 지지한다고 자기가 힘든데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그것은 정확한 수가 아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쉬면서 뭐 책을 집필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취재에 네, 따르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동안 100일 동안의 짧은 기간들 또 네. 법무장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참여 이게 사실은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본인이 왜 정치를 하고 정치 철학이 뭔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의 어떤 쉼을 가진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제 집필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 생각,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국민에게 알리는 아마 그런 어떤 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전당대회가 뭐 6월인 7월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권 내부에 어떤 뭐 상당한 변화가 있다든지 뭐 있을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스케줄로 봐서는 조만간 집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서서히 조금의 본인들이 지지했던 분들을 좀 이문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이현정 의원님도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아예 문 닫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여권이 중심이 사라져서 여권 지지층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또 대통령실이 최근에 뭐 인사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흔들릴 경우에 아마 지지층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뭐 안 해도 뭐 대충 정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모르겠지만 당신 안 오면 도저히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서면 강력한 복귀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